최근 의사과학계 미디어에서 센세이션이 일어났습니다. 지구에 거대한 소행성이 접근 중이고 거의 지처까지 와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모두 죽는 걸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고 과학자들은 이 사건에 대해 대체 뭐라고 말했을까요? 왜 그들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진정하세요. 지금부터 그 진상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우주 내방객. 우선은 애초에 소행성이라는 것이 지구에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가에 관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래전 운석이 공룡을 멸망시켰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행성이 충돌하면 우리에게도 공룡과 거의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운석은 실제로 우리 지구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화성과 목성 사이 메인 벨트에 있는 세레스, 팔라스, 베스타 등 대형 천체와 충돌할 우려는 없습니다. 이 천체들은 지구에서 떨어진 곳에서 안정된 궤도를 그리고 있기 때문이죠. 이는 아주 좋은 일입니다. 지구가 수백 킬로미터급 천체와 충돌할 경우 그것이 비록 정면 충돌이었다고 해도 지구는 확실히 버틸 수 있습니다. 일찍이 지구가 탄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테이아라는 천체와 충돌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천체는 화성에 필적하는 크기였지만 그때도 지구는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런 대재앙이 일어난다면 인류는 분명 멸망할 것입니다. 충돌은 지각을 관통하여 지표로 멘틀이 흘러나옵니다. 다만 소행성 중에는 비교적 대형일 뿐만 아니라 지름이 수킬로미터 또는 수백, 수십 미터 정도인 소형 천체도 있습니다. 이런 소형 소행성은 매우 수가 많고 너무 작기 때문에 최신 망원경을 사용해도 관측이 아주 어려운데요. 지구에 접근하는 소행성이 자주 발견되는 건 이것이 이유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화성 궤도 바깥쪽 메인 벨트에 있는 소행성은 우리에게 위협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운석이 모두 메인 벨트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태양을 대형 행성과 같은 궤도로 돌고 행성의 약간 앞뒤 궤도를 그리는 트로야군 소행성도 있습니다. 또 단독 소행성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자신만의 궤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태양계 내에서 소행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마도 수성 궤도보다 안쪽에 태양에 가장 가까운 영역뿐일 것입니다. 거기에는 태양풍 입자 이외에는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저희 채널에서도 그 가장 유명한 경우에 대해 거론한 적이 있는데요. 6,600만 년 전 칙술루브 크레이터를 만들어내면서 공룡과 익룡, 대형 해양 파충류가 멸종한 주요 원인이 된 충돌이 그렇습니다. 또 이 채널을 오래전부터 구독해주신 분들은 소위 후기 중폭격을 떠올렸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40억 년 정도 전에 태양의 모든 대형 행성이 소행성과 운석의 일제 폭격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달의 유명한 크레이터 모양 지형도 이때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이런 경우만이 아닙니다. 소행성은 항상 지구에 떨어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다양한 일반 과학 프로그램에서 친숙한 애리조나 크레이터는 지금으로부터 5만 년 정도 전에 지구의 소행성이 충돌해서 생긴 것입니다. 이 크레이터를 가져온 천체는 지름이 대략 50m였습니다. 나사는 지구의 지근거리에 소행성 집단이 몇 개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아무르군, 아폴로군, 아텐군, 아티라군인데요. 비교적 최근의 충돌 이벤트는 대부분 이들 집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다음 소행성도 여기서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종말의 전조. 유사과학계를 크게 떠들썩하게 한 건 2015 RN35라고 불리는 소행성입니다.
이름 그대로 이 소행성은 2015년에 발견된 것인데요. 이제서야 조사에 성공한 셈입니다. 그 결과 이것은 140m 정도의 돌덩어리로 판명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영상의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바로 지금 2015 RN35는 맹렬한 속도로 지구에 접근 중이었습니다. 이 소행성은 지구에 최대 68만 킬로미터까지 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언제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때쯤이면 벌써 이 소행성은 지구를 떠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 소행성이 지구에 가장 접근한 것이 2022년 크리스마스 직전이었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소행성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어떻게 단언할 수 있었을까요?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거리를 보세요. 지구에서 볼 때 2015 RN35는 달보다 더 멀리 있지만 아직까지는 달이 지구와 충돌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조만간 이 세상의 끝이 올 것이라는 건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패닉에 일어난 원인은 과학자들이 하는 말과 우리가 하는 말이 미묘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이 잠재적으로 위험한 소행성이라고 할 경우 지구로부터의 거리가 0.05 AU 미만까지 접근하여 지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정도로 큰 특별한 등급의 천체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0.05 AU라는 거리는 먼가요? 아니면 가까운가요? 그 답을 알기 위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태양계라는 규모로 보면 아주 작은 값이지만 지구와 달을 예로 들면 이 거리는 이들 두 천체의 20배 가까이 됩니다. 다만 장래적으로 바뀔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러한 소행성은 어느 것이든 지구나 달이라고 하는 천체의 중력에 의해서 코스아웃해서 궤도를 벗어나 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운이 좋다면 소행성은 다른 방향으로 향할 것입니다. 하지만 운이 나쁘면 지구를 향해 올지도 모르죠. 공룡의 전철인 밟지 않는다. 그렇다면 만약 2015 RN35와 같은 소행성이 지구에 들이닥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우리는 하늘에 아주 아름다운 불덩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의 전개는 하늘로부터의 내방객이 바다에 떨어질지 아니면 육지에 떨어질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정도 크기의 천체가 맹스피드로 바다에 떨어지면 쓰나미가 일어나 연안부를 덮칠 것입니다. 물론 일본이나 중국 연안부, 영국, 미국 해안지역 등 인구 밀집지가 사정권 안에 든 경우 최악의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희생자들이 나오고 인도적 위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충돌하는 곳이 툰드라 같은 장소라면 우리는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소행성이 육지에 충돌할 경우 낙하한 장소에 큰 파괴를 초래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화재가 발생하고 낙하 충격과 화재의 영향으로 많은 양의 먼지와 재가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이후 몇 주 동안 꽤 흐린 날씨가 이어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먼지가 쌓여나갑니다. 한마디로 좋은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겠지만 공룡과 같은 운명은 되지 않습니다. 공룡을 멸망시킨 소행성은 그보다 몇 배나 컸고요. 지름은 적어도 10km는 되었습니다. 그건 200km에 이르는 크레이터를 만들기에 충분한 크기였습니다. 그 먼지는 몇 년에 걸쳐 태양을 가렸으며 몇 년에 걸친 겨울을 가져왔습니다. 가까운 장래에 지구에 접근할 잠재적으로 위험한 소행성은 적어도 1000개는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이 소행성들이 지구와 충돌할 확률은 낮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또 설사 소행성이 곧장 지구로 향하는 코스를 취했더라도 핵무기로 요격하는 등 충분한 준비 기간이 있습니다. 소행성은 폭발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거나 코스를 바꾸어서 지구를 벗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낙관적인 분위기 속에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과학자들이 갑자기 또 위험한 소행성을 발견하더라도 여러분께 꼭 알려드릴 테니까 안심하세요.
그리고 저희를 응원해주고 싶으시다면 아직 계신 분들은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의 노력을 응원해주실 분들은 이 영상을 SNS로 공유해주세요. 저희와 함께 우주와 과학이라는 주제를 넓혀갑시다. 그럼 잠시 동안 작별입니다. 호기심 많은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